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쿠즘 길서입니다. 저는 2014년 소방길서 목표로 1년째 현재 소방길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 감지기 중 하나인 어떤 감지기의 방식 중 하나인 축적형 감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는 우선 크게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축적형 감지기라는 건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중에서 이 감지, 즉 신호 발생 방식을 뜻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서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보낼 때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축적형 감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적형 감지기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아날로그 감지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연기 감지기는 어떤 외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예를 들어 정온식의 경우에는 기준 온도에 도달했거나 연기 감지기의 경우에는 공기관식의 경우 연기관식도 그 열 감지기죠. 연기 감지기의 경우에는 이온화식의 경우에는 연기 농도가 어느 일정 이상 되어서 전압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 신호가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화재 신호가 바로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축적형 감지기는 이 축적이란 뜻이 무언가를 쌓다, 저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외부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신호를 한번 저장을 합니다. 약 5초에서 60초간. 그래서 만약에 이 5초에서 60초간 저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화재 조건, 그러니까 화재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즉 화재 신호를 감지하면 그때는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축적형 감지기는 왜 설치할까요? 바로 비화재부 때문입니다. 말대로 화재가 아닌데 화재라고 감지를 해서 일종의 잘못 경보를 바란 것이죠. 이 비화재부는 좀 어떤 시간 손실, 자원 손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축적형 감지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이 순서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화재실에서 화재를 감지합니다. 이때 화재가 검출이 되면 이제 화재 신호를 보낼지 말지 판단을 합니다. 감지기가. 만약에 화재 신호가 5초에서 60초 안에 또 왔다. 그러면 이 수신기로 화재
경고를 보냅니다. 만약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그 화재 신호는 초기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축적형 감지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축적형 감지기의 설치 장소입니다. 이 설치 장소는 정해 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화재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화재보가 잘 일어나는 장소에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준은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하층, 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두 번째는 실내, 바닥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세 번째, 감지기의 부착면,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미만인 장소.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간이 좁고 개구부가 작고 공간이 작아서 어떤 먼지 혹은 이물질 등에 의해, 그리고 일시적인 국소열, 예를 들면 주방에서의 가스레인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 화재라고 감지기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래도 공간이 좁게 되면 요리를 하는 등의 것만으로도, 작은 열만으로도 실의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어떤 먼지 등에 의해서 감지기로 이 먼지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바로 축적형 감지기입니다. 축적형 감지기가 설치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차 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는 축적형 감지기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교차 회로 방식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감지기, A라는 감지기와 B라는 감지기에서 둘 다 화재 신호를 받았을 때 수신기로 화재 경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축적형 감지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여기는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B 쪽으로 화재 신호 경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왔는데 60초 이내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초기화가 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화재 신호 들어왔는데 또 초기화가 되고, 그러면 화재가 정말 많이 지연이 됩니다. 이 화재라는 건 1분 1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1분 1초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를 지연시키는 방식이, 물론 비화재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지연시키는 방식이 너무 많이 화재를 지연시키게 되면, 이 경보를 지연시키게 되면 정말 큰 피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방지해야 됩니다. 이 축적형 감지기와 더불어 축적형 수신기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수신기를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수신기를 만약에 감지기에서, 자, 이게 축적형 감지기라고 하면은 화재 신호가 2번 들어와서 화재 경고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축적형 수신기라면
화재 경보를 또 한 번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화재 특성으로 인해서 감지기가 2번 또 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축적현 수신기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화재 경보를 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또한 화재 경보 지연이라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 인화물, 특수 가연물 화재인 경우에는 화재가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적현 감지기는 시간 지연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적현 감지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축적현 감지기는 시험에도 한 10점짜리로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문제에서 25점짜리로 복합적으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기술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